자, 봅시다. 좀 더 쉬는 시간 고치고. 자, 오늘 속도, 가속도. 아, 금요일 날도 학원 있나? 금요일이요? 저녁에만 있어요. 저녁에만 있어요? 아니, 뭐하고 놀았는가 궁금해서. 아, 저 오늘 드디어 오디세이 보러 아, 가요. 이번에 진짜 이건 누구랑 봐요? 오늘 엄마랑 가요. 아, 엄마랑? 최적의 선택을 했네. 선생님도 어제 오디세이 보려고 선생님 와이프한테 그거 보러 가자 그랬더니 와이프가 좀 감기 걸려가지고 그 안에서 에어컨을 쐬고 있을 자신이 없대. 그래가지고 그냥 안 봤어요. 근데 그거 진짜 그거 나쁜 놈들 아니냐? 왜요? 오디세이는 다 나쁜 놈이지. 파리스도 나쁜 놈이고 헬레네도 나쁜 X고 제가 제일 불쌍한 거는 괜히 죽은 아킬레스랑 그 왕 누구지? 그 와이프 뺏긴 왕. 거기만 불쌍하지. 외눈박이 거의 나고 괜히 눈 하나밖에 없는데 눈 찔리고. 제가 보고 한 줄 평하게. 선생님, 선생님 과학 잘했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요? 선생님 과학 잘했죠. 왜요? 물리했어요. 선생님 물리했죠. 선생님 물리 완전 잘했어요. 선생님 막 역학이랑 막 선생님 그건 전공에서 배웠죠. 전자유도 공대 있으니까 저는 물리 시험 봤거든요. 뭐지 어쨌는데. 맞아요. 축전기 그거 개념 그 헷갈려가지고 다 틀렸어요. 물리 어디서 시험 봤는데요? 학원에서. 학원에서. 아, 과학학원. 그것도 진짜 옛날 일이죠. 선생님 부모님이 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좀 암기력이랑 이해력이 조금 남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때 이제 그런 사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죠. 선생님 또래답지 않게. 선생님 어머님이 여기 전대 화학과 나오셔가지고 선생님 화학만 빼고 다 잘했어요. 자, 봅니다. 역학 뭐 배우지? 파동 배우고 파동 아직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전기 배우고 전자기. 처음에 역학 배우고 네, 역학 전자기. 역학하면 막 돌림 힘 배우고 토크. 그래? 오늘 토크 배웠어요. 오늘 배웠어요. 뭐지? 뭐 어디까지 배우지? 막 고등학교 때? 물원은 빛과 파동. 아, 빛과 파동. 학교 다닐 때 그럼 대학교 때 오지게 배웠어요. 아유. 500억치.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는. 학교 다닐 때 엄청 많이 배웠어요. 맨날 역학. 1 에너지 보조. 기억도 안 나요? 뭐 했냐면 처음에 들어가니까 연력학 배우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 진짜 힘들었지. 책이 이렇게 두꺼워. 자, 속도 가속도 볼게요. 여기서 배우는 거는요, 평면에서의 속도 가속도야. 제일 처음에 평면에서의 위치부터 배웁니다. 평면에서부터 위치는 어떻게 배우느냐면 이렇게 있죠. 이 책이 기하를 안 배우다 보니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배우는 게 좀 있어요. 그거 좀 이따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줘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냥 고등학교 교과 과정 안에서는 벡터를 안 배웠을 때는 그렇게 정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 자 봅시다. 어떤 P라는 점 X, Y가 있어요. 여기서는 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우리는 어떤 걸 배우냐면 평면 운동이 뭐냐면 그냥 이런 들판 있죠. 들판에서 막 그 들쥐 돌아다니지. 들쥐? 이거 좀 얘가 좀 더럽다. 막 뭔가를 확 돌아다니는 그런 운동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배우는 속도, 그런 운동이 어디서 위치가 얼마냐, 거기서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있느냐, 가속도가 얼마냐, 이걸 하는 단원이 여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수트에서 하는 운동은 뭐라고? 왼쪽과 오른쪽 또는 뭐야? 위하고 아래. 이 운동만 하는 거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알겠죠? 여기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지 핵심이 뭐냐면은 일단 여기를 x, y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x, y라고 표현하기보다 뭐가 있냐면 시간 개념이 들어가서 시간이 t일 때의 x 좌표, 시간이 t일 때의 y 좌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를 전부 다 뭘로 표현하겠다? t로 표현하겠다. 여기도 뭘로 표현하겠다? t로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x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t초 후에 그때의 위치. 지금 여기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위치가 아니고 뭐라고? t초 후 위치. 운동이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t초 후에는 여기 위치가 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가로로는 xt 이만큼을 움직여 xt만큼 움직였고요. 세로로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yt만큼 움직였습니다. 현재 위치라고 하는 게 얘가 이렇게 어떻게 가든 간에 또는 얘가 어떻게 갈 수도 있죠? 뭐 요렇게 갈 수도 있죠. 어떻게 갔든 간에 일단 현재 t초 후의 위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t초 후에는 여기 위치에 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도 나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운동으로 표현하기로 한 거야.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다고?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표시를 하기로 했다고. 기준을 이렇게 잡은 거야. 그래서 t초 동안 결국은 얘네들이 왼쪽으로 움직인 거의 총합과 오른쪽에 움직인 거의 총합은 결국 이만큼과 이만큼의 총합하고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변화율이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얘가 pxt가 이렇게 있으면 yt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를 선생님이 무한배 확대해 볼게요. 무한배 확대해 볼게요. 그럼 순간이니까 굉장히 짧은 t초 사이에 딱 하는 순간에 얘가 요만큼 움직였어요. 됐죠? 이거 굉장히 짧은 겁니다. t초는 근데 쌤이 무한배 엄청 크게 확대했어. 이만큼이니까. 근데 얘를 봤더니 얘가 이 운동을 아까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어요? 요만큼 움직인 거하고 요만큼 움직인 걸로 나타내기로 했죠. 얘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여기 움직인 위치의 변화는 A의 총합하고 아까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됐죠?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XT를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X'T죠.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움직인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Y'T죠. 그럼 쓰겠습니다. 이게 움직인 거는 거의 안 움직인 거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때의 속도는 순간 속도는 px't, y't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위치를 t로 표현한 함수 있죠? 위치를 t로 표현한 함수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했더니 뭐가 나와요? 그 순간에서의 속도가 나옵니다. 아셨죠? 뭐가 나온다고? 순간 속도가 나오는 거야. 평균 속도가 아닙니다. 알겠죠? 어떤다라고? 그 순간에서의 속도가 나오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달려가고 있으면 순간 속도는 계속 변화하겠죠. 순간 속도는 계속 변화하겠지.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여기서 이렇게 쭉 던지죠. 공을 팔 딱 해가지고 팔 이렇게 딱 던졌어요. 공을 딱 던졌어요. 포수 밑에 딱 들어갔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오는 동안 속도는 계속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보통 어디서 재냐면 여기서 초속을 재죠. 그럼 초속을 잰다는 건 어떻게 돼요? 손끝에서 떨어질 때의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평균 속도는 어떻게 돼요? 여기 거리를 뭘로 나눈 거? 시간으로 나눈 거. 그게 평균 속도죠. 정확하게 나온 거. 초속이에요, 초속. 초속이에요. 여기에 들어올 때는요, 한 120 정도로밖에 안 들어와요. 120, 130? 이 정도. 회전력이 좋으면 조금 더 길게 들어오고. 그래서 축구 같은데 회전력에 따라서 공이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서 회전력이 좋으면 공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타자들은
공을 보고 타격을 하는 게 아니고 공의 잔상을 보고 타격을 하는 거죠. 저 앞에 있는 잔상을 보고 판단해서 내가 이미 칠 때는 판단할 때는 어떻게 돼? 내 머릿속에 입력된 거는 저기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돼 있어? 반응을 하는 거는 그 내가 보는 게 잔상인 거지. 실제로 워낙 짧으니까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그 잔상을 보고 치는 거기 때문에 그 잔상에 대한 학습 효과. 아, 여기 오면 이만큼 치더라. 그랬는데 여기 오면 이만큼 쳤는데 어떻게 돼? 헛스윙이 되는 거지. 공이 내가 학습한 대로 안 오고 더 위로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쌤, 회전수가 좋으면 공기저항도 덜 받아요? 그러진 않죠. 공기저항 받는 건 똑같죠. 이제 그 뭐죠? 이거 뭐라 무슨 법칙이라 그러지? 말했어요. 아니 마그 뭐라 그러지? 그 아씨 뭐라고 하는데 그 변화구 던지는 게 공이 회전하는 쪽으로 압력이 낮아지죠. 그렇게 해서 공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무슨 저도 알아요. 무슨 효과라 그래? 매그너스 효과인가 기예요. 자,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굉장히 짧은 찰나에 벌어지는 일이야. 짧은 찰나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외워서 풀었어요. 학교 다닐 때. 이걸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선생님이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겠죠. 선생님이 평면 운동으로 저걸 쪼개서 하는 벡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수학에서 그렇게 설명 안 해주셨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선생님 혼자, 그때는 인터넷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얼른 찾아보면 되는데, 그때는 없으니까 막 책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머릿속에 이거 아시겠죠? 그럼 같은 요령으로 하면 이때 가속도는 뭐예요? x 세컨드 t, y 세컨드 t예요. 여기까지는 증명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문제는 속력이에요, 속력.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속력은 뭐라고? 속도의 절대값.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의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냥 x't의 제곱 더하기 y' t의 제곱. 됐죠? 속력이 뭐냐면 결국은 여기가 만약에 어떤 점이니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가 x't, y't라고 하는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시간 속도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점이 있는데 이때의 속력은 뭘 말하냐면 요 길이를 말해요. 아셨죠? 이거에 왜 길이를 말하는지는 선생님이 기하에 가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벡터를 배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맞죠? 0,1점부터 저기까지 거리. 됐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속력이라고 한다고. 원래 그거를 배우고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항상 같이 있었어요. 아니면 얘가 어디 있었냐면 기하 파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사람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죠. 이해됐죠? 속력은 어떻게 해요? 원점부터 여기 속도까지 이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야 하면 안 되군요. 외우세요. 제가 이거는 기하 배울 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벡터를 배워야 돼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암기하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넘어가면 땡이지. 교과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자, 됐죠? 왜 거리죠? 왜 거리죠? 그러니까 벡터를 배워야 된다고. 벡터를 배우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65번 볼게요. 오전에 과학학원 있었어요? 네. 과학학원은 어디 과학학원 다녀요? 아르케요. 아르케 다닌다 그랬지? 맞아. 아르케는 잘 아르켜줘요? 아르케가 그거예요. 라틴어로. 알아요, 그렇지. 많죠? 현장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결국 고등학교 가면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내신이라는 갈등이 생깁니다. 내신은 절대적인 여기 시간을 내가 여기다가 얼마나 갈아 넣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내신은 내가 시간을 얼마나 갈아 넣느냐의 싸움인데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요령이 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좀 갈아 넣어야 될지 요령이 좀 생기는데 이제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 이건 갈등이 생겨야 맞아. 네가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면 갈등이 생겨야 맞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시간을 내가 갈아 넣으려고 하니 학원이 걸리고 학원을 포기하자니 학원을 포기해서 시간을 늘리자니 요 갈등이 좀 생깁니다. 특히나 어떤 과목? 과학 같은 과목, 사회 같은 과목, 또 조금 더 하면 영어 같은 과목, 영어 과학이 제일 많이 걸리고요. 보통 제일 많이 걸립니다. 영어 과학이. 왜냐면 과학은 진도 과목이긴 한데 진도를 얼마 안 나가죠. 진도가 양이 얼마 안 돼요. 이제 합하면 많지. 물화생지를 합하면 많지만 각각의 과목의 양이 많지 않은데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한 군데다가 몰아넣죠. 1학기 때 물화생지를 다 배운다든가 2학년 1학기 때. 또 어떤 데는 물화생을 배운다든가 물화, 생지 1, 2학기 나눠서 배우면 좋은데 한 번에 다 같이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미쳐버립니다. 그럼 양이 갑자기 엄청 많아지죠. 그럼 어떤 딜레마가 생겨요? 이 시간이라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렇다니 또 학원을 끊자니 양은 많은데 내가 다 안 할 것 같고 또 어째 내가 다 체크를 못 할 것 같고 내가 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학원에서 또 뭐야 심지어 학습지 같은 거를 주면 학습지 같은 거 줬는데 거기서 시험에서 한두 개가 나와버리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학습지 주면 당연히 한두 개 나오게 돼 있거든. 그 폭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자꾸 의존을 하면 결국 내신 학원에서 이걸 선택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또 여기를 끊자니 시간은 많은데 뭔가 내가 부족함이 생기는 것 같고 요 딜레마가 생깁니다. 근데 물어마하고 물화생지 다 하는 거 공통과밖에 없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하라 그래요. 올라갈 때 고1 여름방학에 물화생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에서 애들이 학교에서 물화생지를 1학기 때 다 깔아가지고 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1, 2학기 나눠서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물화생지에 2개 택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2개 택하면 되죠. 그럼 이제 또 뭐가 생기냐? 어찌됐든 과목이 2과목으로 늘어나잖아. 2과목으로 늘어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수학이 또 2과목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수원하고 기하를 배운다든가 뭐 수원하고 확통을 배운다든가 그럼 요거 양이 또 장난이 아니죠. 여기 올 한 학기 분량이거든. 요것도 한 학기 분량이고 요것도 한 학기 분량이고 물리도 한 과목으로 보면 한 학기 분량이 돼버리지.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되는데 1, 2학기로 보면 한 학기로 보면 요거는 한 학기 해버리잖아 다. 그럼 네가 생각해봐. 그 세 개를 다 하거든요. 전기부터 시작해서 역학부터 시작해서 파동까지. 화학도 마찬가지지. 다 하게 되면 어휴 양이 장난이 아니죠. 양이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뭐가 어떤 딜레마가 생겨요. 시간의 딜레마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고등학교 가면 내신 정도에서는 이런 거 학원 다녀서 내신 하는 건 나는 별 의미 없다고 봐요. 선생님 물론 이제 수학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원을 다니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근데 학원에서 얻는 득과 내가 그 시간에 차라리 나 혼자 공부를 해서 얻는 득이 어떤 게 많아져야 돼? 내가 혼자 공부해서 얻는 득이 많아져야 돼. 내신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됐지? 그게 안 되면 힘들어. 근데 학원에서 내신 대비할 때보다 저 혼자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 근데 불안해서 학원들도 불안감을 자극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엄마가 불안해야지. 엄마가 불안해하셔가지고 저희 엄마도 불안해요. 저 그때 국어 갈 때 국어 학원 별로여가지고 내신 때 저 혼자 공부했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지금이라도 가는 거 어때 하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내신 공부면 어떻게 하겠어? 너 고1 때 1학기 때 첫 시험 보면 너도 불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엄마도 불안.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나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거든. 거기서 2등급이 나올 거면 내가 혼자에서 2등급이 나오잖아. 학원 다녔어도 2등급 나와.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1등급 끄트머리에 있다는 이야기거든. 국어가. 1등급 끝. 그러니까 한 20등 정도에 있다는 이야기거든. 15에서 20등. 그래서 한 25등까지. 여기는 학원의 영향을 좀 받겠지. 여기는 좀 학원의 영향을 받겠지만 10%예요, 10%. 그러면 전교 1등부터 10등이 과연 내가 학원을 안 다녀서 2등급을 맞은다고 하면 아휴, 선생님은 좋은 거 아니라고 봅니다. 공부를 항상 스스로 혼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근데 이 동네 아이들은 안 그러는데 보통 보면 수학학원 하나 정도 다니면 맞습니다. 남은 시간에 어떻게 돼? 내가 수학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신도 뭐라 그러지? 수학이 막 크게 도움이 된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전교 1등이 다니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자기가 할 줄 알면 선생님 예전에 1.0짜리를 보잖아요. 다 자기가 할 줄 압니다. 시험 보면 뭐가 나올지도 자기가 다 알고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과목만 다녀야지 전체적으로 다 다니고 이러면요 고등학교 굉장히 피곤해요. 결국은 쉽지 않죠. 또 수능 공부 쉽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네가 잘 하니까 다른 과목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어떤 뭐라 그러죠? 기본적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면 됩니다. 기본적인 실력을 선행학습 할 때 많이 쌓아두세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선행학습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게 국어, 영어예요. 수학은 선행학습 효과 별로 없어요. 알겠니? 국어, 영어가 확실히 선행학습 효과가 있죠. 국어에서 문학 어떻게 푸는 거, 독서 어떻게 푸는 거 이런 거 배우죠? 그런 것들이 확실히 효과가 있죠. 그건 직접적으로 되는 거니까. 근데 수학은 어떻게 돼? 여기 좀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 주도 나가고 여기 좀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 주도 나가고 여기 좀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 주도 나가고 맨날 이러잖아. 그래갖고 뒤에 가면 앞에 까먹고 앞에 가면 뒤에 까먹고 또 양도 많아요. 자, x는 sin 파이 t로 나타내질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t는 c에서 속도는 0이다 그랬어요. 얘가 문제에서 이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시각 t에서 위치 그래프죠. 네. 위치 그래프니까 처음에 0일 때 어디 시작했어요? 0에서 시작했습니다. 얘는 보니까.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sin 파이 t니까 1이죠. 1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초라고 합시다. 얼마나 C초. 걸렸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B초 걸렸죠. 여기서 B초 걸렸고요. 여기 안에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C까지. C까지 돌아왔죠. 즉 C에서 얼마예요? 원점이 됐죠. 원점에서 C초. 다시 여기쪽으로 어떻게 갔어요?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끝난 그래프입니다. 됐죠? 여기가 이제 얼마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뭐게 2C겠죠? 자, 됐지? T는 C에서 속도는 0이다 그랬어요. 속도는 0이다 그랬는데 속도가 0이려면 속도는 어디에서 0이에요? 여기에서 0이에요. 여기서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음수죠.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속도가 0이라는 이야기는 정지했다는 이야기인데 얘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지는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정지했죠. 네. 자, T는 B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최대이다 그랬습니다. 네.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멈췄죠? 네. 멈췄다라는 이야기는 가속도가 작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크기가 최대이다. 틀렸죠? 네. T는 A에서 가속도는 0보다 작다. 가속도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처음에 이만큼 속도에서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속도가 접선이니까 줄어들다가 속도가 여기서 얼마가 됐어요? 0이 됐습니다. 자, 됐죠? 네. 자, 가속도는 0보다 작다. 딕은 맞았습니다. 자, 66번.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얘가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니까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아, 음수. 아래로 볼록일 때 양수라니까. 아, 이차함수. 아, 실수. 자, 66번 볼게요. P좌표 x, y가 선생님이요. 컴포즈 쿠폰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도 10만 원이나. 예? 10만 원이나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요. 후보님이 주셨어요. 아니, 뭘 부러워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오늘 끝나고, 아니, 쉬는 시간 끝나고 내가 컴포즈를, 어차피 내 돈 아니잖아. 선생님 막 쏠라고 애들. 자,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니가 주셨어요. 감사하죠. 자, x는 2 코사인 3t하고 y는 2 사인 3t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어디선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t초 속도 벡터를 v 벡터, 속도 벡터를, 가속도 벡터를 a 벡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얘는 여기를 세타라고 보고, 여기도 세타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 x좌표가 2 코사인 세타, y좌표가 2 사인 세타인 거지.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돼요? 4 코사인 제곱 3t 더하기 4 사인 제곱 3t.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4죠? 원이 됐습니다. 반지름 얼마짜리 원? 2짜리 원. 거기 위에 어떤 거? 3t. 여기가 3t일 때, 이 각이 얼마일 때? 3t일 때. 그때의 원을 말한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반지름은 길이가 4인 원이다. 틀렸네요. P의 속도 벡터는 속도 벡터라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저거 미분하시면 되죠. 네. 저거 미분하시면 x 프라임은 뭐가 되나요? 6 마이너스 6 사인 3t가 되겠죠. y 프라임은 뭐가 되나요? 6 코사인 3t가 됩니다. 자,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6 사인 3t, 6 코사인 3t. 얘가 뭐예요? 속도입니다. 속도.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y가 x로 표현해. 마이너스 3y, xy로 표현하라 그랬죠? 네. x는 이게 마이너스 3y네요. 그죠? 네. 여기는 뭐예요? 3x죠? 네. 그래서 맞았네요. 얘는. 점 P의 속력은 6이다 그랬죠? 점 P의 속력. 속력은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곱. 여기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루트 씌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루트 36이 나오겠죠? 그래서 6이 나오겠죠? 볼게요. 요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36 사인 제곱 3t 더하기 36 코사인 제곱 3t. 네. 이거 얼마예요? 여기다 루트 씌운 거죠? 36. 그래서 6 이렇게 나오죠. 자, 가속도 벡터라고 하는 거는 얘를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됩니다. 네. 미분하시면 조금 마이너스 18 코사인 3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사인 3t. 선 요구한 거 아닙니다. 네. 자, 18. 자, 여기에서 봤더니 얘는 뭐예요? x죠?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y 됐죠? 그래서 리을도 맞았습니다. 됐죠? 네. 니은 딕은 리을이 맞았네요. 자, 미음 한번 볼게요.
미음은 벡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안 할게요. 알겠죠? 잠깐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려나? 직선에서 되겠네요. x좌표하고 y좌표가 아까 얼마였어요? 기울기가 서로 아까 처음에 여기가 x, y였죠? 근데 마이너스 9, 가속도 벡터는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y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속도 벡터는 3x 마이너스 3y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y 기울기가 이쪽으로 기울기가 많이 이쪽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직. 수직이네요. 됐습니다. 자, 67번 볼게요. 오늘 어디 있어? 몇 시에 보러 가요? 5시요. 5시. 졸라 부럽다.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즐거운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과 즐겁게 수업을 하니까 부럽지? 네. 고맙습니다. 자, 전혀 감정이 섞이지 않은 부럽다는. 자, 봅시다. 밧줄을 잡아당긴 속도가 몇 초? 3이래요. 아니 10m 높이에서 암벽을 왜 끌어당기냐고 5호선을. 그죠? 몇 초? 3m라고 하면 속도가 3. 자, 밧줄 길이가 20. 자,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20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10 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볼게요. 여기가 10이고요. 잘 보세요. 밧줄 길이가 20이라는 거는 밧줄 길이는 계속 변하죠. 20이 순간을 말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x라고 하고요. 여기를 y라고 할게요. 됐죠? 그럼 여기 속도 봅니다. 뭐가 속도예요? 밧줄을 잡아당기는 속도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거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밧줄 길이가 20이라고 해서 방금처럼 20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떨 때에서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20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20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애초에 20이라고 놓고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속도를 3이라 그랬지. 속도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고 써줘야 돼요? dx, dt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얘가 알려준 게 뭐라고? dx, dt가 3. 됐죠? x가 얼마일 때? 20일 때. x가 20일 때가 아니군요. 마이너스 3 아니에요? 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3이라고 하셔도 되고. 자, 속도가 3이라고 하면 밧줄의 길이가 20m일 때 암벽에 접근하는 속력은 그랬지.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dy, dt가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요렇게 쓸 줄 아셔야 돼요. 됐지? 그럼 우리는 식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x, y에 관한 식. x제곱에서 10의 제곱을 빼면 얘가 뭐가 나와요? y제곱이 나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양변을 미분할게요. 양변을 뭐에 관해서 미분해야 돼요? t에 관해서. t에 관해서. 그래서 ex, dx, dt는 ey, dy, dt. 됐죠?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밧줄 길이가 얼마? 20. 이 순간이. 이때는 얼마? 10루트 3. 됐죠?
그래서 여기 넣으니까 40 dx dt. dxdt가 얼마였어요? 3이었죠? 여긴 2y니까 얼마? 20 루트 3 dy dt. 됐죠? 그래서 뭐가 남아요? dy dt는 얼마? 2 루트 3이다. 자, 잘 보세요. 문제에서 지금 순간인 상황이 있어요. 순간인 상황. 얘는 속도는 순간 속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간 속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계속 3이라고 그랬어. 계속 3이라고 하니까 얘는 뭘로 바꿔 써줘도 된다? 순간 속도로 바꿔 써줘도 된다. 그래서 dx, dt가 얼마다? 3이다. 됐죠? 근데 이때 뭐를 우리가 어떤 거를 안다? 20일 때 3이다라는 걸 안다. 그리고 나서 x하고 y라고 놓고 x제곱 플러스 요 식을 하나 찾았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20인 순간에는 여기는 식은 항상 10이니까 밧줄 길이가 20인 순간에는 이때 얘의 길이가 그 순간 얼마예요? 10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풀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요 식을, 요 상황을 이해하고 요 식을 찾을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것만 찾으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쌤, 저 식 있잖아요. 식을 x로 미분하면 안 돼요. x로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dy dx가 남겠죠. 그럼 속도를 어떻게 쓸 거예요? 저 위에 dx, dt's, dt를 그 위아래를 둘 다 dx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 dy요, dy. 그래서 구한 dx분의 dy를 넣는 거죠. 어떤 이야기죠? 아, dx분의 그 매개별수 미분. dt를 네. 이렇게 쓴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네. 그럼 이게 뭐예요? dy dx니까 저거 미분해서 ex는 y dy dx. 네. 여기다 y 놓고 x 놓고. 그래 똑같죠. 이거 나눗셈을 나중에 하냐 먼저 하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자, 68번 볼게요. 영왕은 팝콘도 먹어요? 네. 오징어도 먹어요? 네. 핫도그 먹었네요. 몇 시에? 5시. 아. 버터 갈릭 핫도그. 아, 버터 오징어 구이 2개. 그만. 그거 끝나고 이제 또 저녁 먹어요? 아니 지금 좀 배불러가지고 많이 안 먹을 거예요. 핫도그 안 먹는다고. 방금 밥 먹고. 아니 그냥 배 꺼진다. 야, 그러면 그거 먹으러 가는 거잖아. 그렇죠? 아 근데 핫도그랑 오징어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죠. 아, 부럽군요. 살짝 배가 아프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영화관에서 들었어요? 중국인하고 한국인하고 싸워가지고 오디세이 네. 보던 사람들 다 못 보고 이제 앞에 앉은 여자분이 자꾸 큰 소리로 막 떠들고 막 핸드폰 껐다 켰다 막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남자가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중국말로 막 중국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말로 막 뭐라고 했대. 그래갖고 싸움하고 거기다 일어나고 큰 소리로 싸워버리니까 사람들이 영화도 못 보고 한번 난리가 났었다. 응? 나갔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광주에서? 모르겠어요. 나 뉴스에서 선생님 와이프가 보고 읽어주더라고. 제발 그런 일이 아직 다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아직 시민 의식이 이제 아직 이제 갑자기 발전하다 보니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중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러겠어요. 원래 안 그런 사람도 많죠. 우리나라도 안 그랬을까 옛날에는? 선생님 이제 옛날에 어쩐지 모르겠다만은 예전에 선생님 저기 어디 갔다 왔더라? 필리핀 보라카이 갔다 오는데 이제 중국인 부부가 얘를 타고 태우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근데
한 손에 안고 엄마가 한눈에는 유모차 태우고 왼손에 담배를 들고 있더라고. 와, 나 그거 보고 충격이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왜? 선생님 어떤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선생님 저기 무등경기장을 갔는데 무등경기장에서 그때 이제 아마 기억이 이렇게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것 같아. 야구장을 보면서. 지금도 피울 수 있지 않아요? 이제 지금 흡연 장소가 따로 있잖아. 그때는 분리가 안 됐었던 것 같아. 그냥 사서 계단에서 손잡을 피우는데. 이제 계단에서 피는 거지. 근데 이제 관중석에서는 못 피지. 옛날에는 관중석에서도 피고 그랬다고. 근데 선생님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임신했을 때였거든요. 큰애 임신했을 때였는데 담배를 딱 태우다가 아저씨가 이렇게 선생님 와이프를 딱 보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서 태우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봅니다. 5cm, 10cm인 지곤불 모양의 그릇이 있대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현재는 보니까 여기가 1대2죠. 그래서 여기를 R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2R이 되겠지. 됐지? 네. 근데 문제에서 몇 초? 3제곱센티미터에 아닌데 여기 고쳐야 되겠네. 3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3세제곱센티미터에 물을 넣는데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dv dt가 얼마다? 3이다 이 말이에요. V는 부피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파이 r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높이 2r 하고요. 3분의 1을 한 게 뭐예요? DV, RV의 그냥 V. 부피죠? Yes. 자, 그러면 얘를 그때 수면의 상승 속도 수면의 상승 속도라고 하는 거는 dh dt인 거죠. 요거 h라고 할게요. 그냥 R이라고 하면 돼요. 이제 r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h 대신에 뭘 써주시면 돼요? 2R 써야죠. 2r을 써야 되죠? dt DR. r하고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서 나와요? 요거 미분하면 나오겠죠? 네.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 v 다 정리되고 그때 반지름 r이 얼마라고 그랬어? 물의 깊이가 4cm를 했으니까 r이 1일 때죠? 그럼 dv dt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표현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3분의 2파이 r의 제곱이 되나요? 네. 그리고 T로 dr 나온 거죠? dt 요게 남은 거죠? 자, 여기가 얼마예요? 3이고요. 얘가 뭐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진짜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은 미분해서 r의 3승 미분해서 3하고 곱해서 사라졌죠. 그렇네. 그때 수면의 높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물의 깊이가 4cm라 그랬지. r이 얼마나 그랬어요? 2란 뜻이죠. 그럼 집어넣으시면 8파이 곱하기 dr dt 그리고 여기 얼마? 3 됐죠? 4분의 3. 그럼 8파이분의 6 3인데 거기다 얼마를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4파이분의 3 됐죠? 수면의 상승 속도는 4파이분의 3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순간 어떻게 놔야 될지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자, 69번 한번 볼까요?
야, 저번에 그 문제 맞춰가지고 음료수 나한테 타먹으니까 짤이 됐겠다. 아, 야, 그걸 풀어버리냐?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거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야, 아니 근데 그거 그냥 그래프만 보면 되는 애들이 그거 뭐. 그걸 못 푸는 학생들이 대다수라고. 내가 네가 풀 수 있겠다 싶은 것만 하긴 했다마는. 아니 이거 마지막 문제가 계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어떤 거? 잘못했네 중간에. 그런 거 어쩔 수 없고. 자, 또 봅시다. 이거 고르식으로 하는데 객관식이 아니고. 아, 객관식이 날아가 버렸군요. 여기가 없어. 아, 풀면 되지.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이라는 속도도 항상 t로 미분을 해줘야 되고, 아까 부피도 시간에 따라서. 전 p는 원점 5를 출발하여 여기가 y는 루트 x를 따라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전 p의 x좌표가 p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x좌표가 몇 초 2의 속도로 변할 때 그럼 이 길이가 얼마다? 2t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는 2t, 분필 이거 웃기네. 루트 2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OP의 기울기가 10이 되는 순간 Y좌표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dy, dt를 구하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Y좌표니까 얘를 미분하라는 이야기죠. 2 루트 t분의 루트 2 됐죠? 요겁니다. dt 미분했더니 얘가 됐죠? 자, 루트 t를 미분하면 뭐예요? 2 루트 t분의 1이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거기다 루트 2 곱해주니까 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구하라 그랬어요? dt분의 dy.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순간? 10이 되는 순간. 100분의 10분의 오, 어떻게 알아요? 기울기가 10입니까? 2t분의 루트 2t가 얼마? 10이라는 거죠? 네.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t제곱 분의 t죠. 2분의 2t분의 1이 얼마? 10. 이 t는 10분의 1. t는 20분의 1이죠? 10분의 1그거 100분의 1. 그럼 얼마예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요? 순간 배달. 순간 변화율. y좌표가 얼마야? t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20분의 1. 루트 20분의 1을 집어넣죠. 2하고 루트 20분의 1하고 루트 2. 그럼 루트 20을 곱하면 2분의 루트 40. 2 루트 5. 그래서 루트 5 이렇게 나오네요. 자, 됐죠? 선생님. 그 뭐냐. 저렇게 자꾸 ET 컴마 DT를 안 넣고 그 이 속도가 매초 2라니까 상수함수니까 DT분의 DX 2로 하고 구하는 거 DT분의 DY니까 그냥 DX분의 DY에서 바로 구하면 돼요. dt분의 dx가 얼마라고? 2. 2. 똑같긴 한데 그냥. 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구하라고? DX분의 DY. dy분의 dx. 이게 얼만데? 미분하면 되잖아요. 아, 요걸 미분해서 네. 그럼 2 루트 X분의 x분의 1. 그래서 그 2분의 구하는 거 있잖아요. DT분의 DY가 루트 X분의 1.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한다고. 뭐 전후가 바뀐 거죠, 그거는. T로 하는 거. 자, 조금만 쉴게요. 네.
70번에 제가 풀었던 기억나요? 70번 풀었어요? 네. 옛날에 아, 옛날에. 25 풀었어요.